안녕하세요. 다양한 여성 질환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셨죠? 친구같이 편안한 강남차병원 산부인과가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와이메이트.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겨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고 지금까지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생리기간이 점점 짧아지더니 지난 3달은 생리가 끊겼어요. 솔직히 편했지만 혹시 어디가 또 잘못된 건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가까운 병원에 가보니 FSH 수치가 높게 나와 조기 폐경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상상한 미래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며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는데 조기 폐경 약봉지를 받아든 지금 너무 무섭고 막막합니다. 이렇게는 놓을 수 없어 무엇이든 해보려고 합니다. 난자냉동도 먼저 할 예정이고요. 폐경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가 있을까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통 폐경은 40대 후반에서 한 50대 초반 요때 정상적인 폐경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40세 이전에 난소의 기능이 이제 멈추는 경우를 저희가 조기 난소 부전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20대의 지금 젊은 나이에 조기 난소 부전을 진단을 받으셔서 아마 상심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조기 폐경의 무혈경 기간을 정의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4개월 이상으로 정의를 하는 학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40세 이전에 이제 4개월 이상의 무혈경이 발생을 하고 FSH라는 수치가 40 이상으로 한 달 간격으로 2번 확인이 되면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호르몬이 다해서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발한이나 엄마들 흔히 갱년기 되면 막 얼굴 화끈화끈거리고 밤에 잠 못 잔다 그러고 막 짜증 난다 그러고 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증상에서부터 배뇨장애라던가 아니면 질건조라든가 요런 증상, 이렇게 갱년기에 느낄 수 있는 증상들하고 비슷한데요. 사실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갱년기 증상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보다는 한 3, 4개월 정도 무월경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이 무월경, 생리불순으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에 이런 조기 난소부전보다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호르몬 불균형에 의한 배란 장애가 더 흔하긴 하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정말 호르몬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자체가 없어서 발생하게 되는 조기 난소부전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 한 3개월 이상, 그러니까 3주기 이상 월경을 건너뛴다 그러면 꼭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에 9명 정도는 원인이 이제 불분명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가지 원인들이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성 질환도 관련된 것들이 있고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다른 문제들이 효소 관련된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원인 불명이라 다시 치료를 권장을 하거나 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부인암에 대해서 수술이나, 그러니까 난소 제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요런 치료 때문에 이제 그 난소의 기능이 감소되는 이런 명백한 원인이 있는 때 말고는 사실은 조기 난소 부전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치료라고 표현을 하면 조기 난소 부전을 되돌릴 수 있나요를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난소 부전을 치료할 수 있나요? 했을 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조기 난소 부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요런 개념인데, 이미 난소 부전이 일어난 난소의 기능을 정상으로 돌리는 치료는 불가능하고요. 원래는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태인데 그 호르몬이 너무 일찍 끊겨버리게 되니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밖에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줘서 그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방지를 해드리는 거고요. 40대
20세 이전에 젊은 분들에서 발생한 조기 난소부전의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약을 드시라고 권유를 드리거든요. 정상적으로 폐경이 됐을 상태라면 앞으로 10년, 20년 정도는 몸에서 호르몬이 더 나와줬어야 되는 건데 그게 빨리 끊겨버린 거니까 바깥에서 그만큼의 호르몬을 보충을 해줘서 우리가 이제 제일 환자분들한테 저는 맨날 골다공증 얘기하거든요. 사실 여성 호르몬을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질환이 이제 골다공증이 될 것 같아요. 골다공증뿐만이 아니라 고지혈증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도 위험증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드리고 관련된 증상이 발생하거나 이상 소견이 보이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오히려 무슨 건강식품이나 이런 식품 뭔가 농축액이나 즙 같은 거 요런 거를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의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모든 검증을 끝낸 정확한 용량이 정해진 필요한 만큼의 호르몬을 보충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나 이런 거를 살펴보는 치료 방법이 더 맞는 거지 그런 일반적인 무슨 식품이라던가 뭐를 먹으면 좋다더라 하는 식의 약간 그런 부분은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젊은 분들 지금 사연자처럼 20대에 이제 조기 폐경이 되거나 하신 분들은 임신 계획에 대한 걱정이 아주 크실 텐데요. 사실 100% 불임이 된다, 난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하고 보고에 따라서는 한 5% 정도는 치료 없이도 임신이 실제로 우연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만약에 조기 난소 부전 환자분들이 임신을 원하신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난자 공여입니다. 난자 공여를 받아서 이식은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환자의 자궁에다가 이식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임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난자 공여의 방법이 있겠고요. 저는 실제로 외래에서 진짜 제가 겪었던 건데 이제 타병원에서 그 아까 얘기했던 FSH라고 하는 난포 자극 호르몬 수치로 실제로 조기 폐경 진단을 받았던 젊은 여성이 다시 생리가 시작됐다. 내가 그 진단을 믿지 못하고 치료를 사실 안 하고 있었는데 생리가 저절로 다시 재개됐다. 이거 그 병원 오진 아닌가요? 저한테 이렇게 오신 경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 폐경을 한다고 무조건 생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호르몬이 조금 남아 있으면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오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출혈이 멈추고 출혈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단 이후에 이상 자궁 출혈을 생리로 오인하시는 경우도 사실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진단을 받고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예정대로 하던 생리 양상의 출혈이 아니라면 오히려 질병이나 질환을 의심하고 내원하셔서 검사를 다시 한번 받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래에서 또 이제 많이 오시는 경우 중에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긴 하는데 양이 요즘엔 너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특히 저희 생리대 파문 한번 있었던 이후로 환자분들이 양이나 아니면 생리혈의 색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많이 보시죠? 물론 생리량이 점점 줄고 양이 굉장히 희소하다면은 그게 폐경으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주관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인터넷 찾아보고 불안해하고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 한번 내원하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문진을 좀 자세히 하다 보면 네. 본인이 원래 하던 것보다 조금 줄었던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객관적으로 이제 제가 다른 비교할 수 있는 이제 용량들을 제시하면서 객관적인 이제 양을 물어보면 사실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사실 환자분들께 생리 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많이 이제 적다 이제 고민을 하시면 이제 표현을 또 잘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패드로 여쭤보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생리 기간 통틀어서 다 생료를 모았을 때
소주 한 잔 정도 되는지를 여쭤보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정도는 다 넘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너무 적은 것 같다라고 하면 내원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폐경 여부를 확인하려고 FSH 검사, 그 검사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또 AMH라고 난소의 나이를 볼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까지 또 같이 해보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AMH는 이제 폐경 여부를 확인하려고 만들어진 검사는 전혀 아니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FSH 수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들께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AMH 검사원에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특히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TV에서 이제 임신을 해가는 과정 같은 것들이 방송이 되면서 AMH 수치가 조금 대중매체 때문에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난소 나이 검사라고 요렇게 돼서 난소 나이 검사라고 알려졌어요. 난소 나이 검사, 난소 기능 검사 그리고 그 AMH라는 검사 자체가 나의 가입력을 모두 대변하는 검사처럼 이게 알려진 게 조금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 AMH라는 검사들이 분명히 난임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검사 맞습니다. 맞지만 난임 환자가 아닌 경우에 내가 그냥 내 난소 나이 궁금한데 나 몇 살이지? 아직 임신할 건 아니지만 궁금하긴 해. 이렇게 해서 검사를 진행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검사는 아니고 대신에 그 검사보다 FSH라고 하는 폐경 호르몬 관련된 검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FSH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호르몬 검사의 일종인데요. 보통 요 FSH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이제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이 없어졌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물론 뭐 폐경을 진단을 내릴 때 FSH도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 사용되던 방법이고 AMH도 같이 측정해가지고 보기는 하지만 마치 이 AMH 검사를 미리 검사를 해서 내가 조기 폐경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예측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방법이고 사실 조기 폐경의 가능성이라던가 조기 폐경이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조기 폐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한 1% 정도 얘기하거든요. 확률을 1% 정도 얘기를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할지 예측을 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이걸 바꿔서 말하면 사실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예방법도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조기 폐경을 예방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 저희가 뭐 자궁이나 난소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늘 그냥 몸에 좋은 행동이에요. 내 몸에 좋은 행동이 결국 뭐 산부인과 질환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이제 흡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꼭 금연을 당부를 드리죠. 흡연은 난소 기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점이 좋겠고 아래 댓글창에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